오늘 주제는 트럼프의 목표는 시진핑의 실각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박성현 이제 그 백모 대표께서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이제 부정선거 수사는 혁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문재인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윤 총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없겠냐고 물어보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인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혁명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2021년 이게 21년쯤 되겠죠. 2021년 무렵에는 일절 꺼내지가 않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지금에서야 이 부정선거 문제를 꺼내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혁명과 같은 지금 순간에 처해져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파겠다고 나선 것은 혁명을 시작하려는 중이라는 거죠. 이제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이제 쉽게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데일리는 왜 중국인 해커를 부정했냐는 거죠. 제가 이제 뉴데일리 TV에 계속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제 뉴데일리 TV에서 이제 그 중국인 해커,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이제 그 중국인 해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드러내더라고요. 그 부분 드러내서 방송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지나니까, 좀 다른 방송 뭐 내용이 많아갖고 이제 좀 이제 방송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중국인 해커를 부정했을까? 예. 이 뉴데일리에서 이 탄핵 그 인용 되기, 이제 그 재판 판결되기 전날, 이명박 그 아마 청계되는 쪽 분일 겁니다. 이제 그분을, 초청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4대4 얘기 지금 보수우파 유튜버에서 다 얘기하는데 4대4가 아니고 6대2나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밑밥을 깔았다는 거죠. 보수 쪽에서 4대4, 5대3, 4대4 내지 5대3이었던 거를 6대2나 8대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갑자기 발표하면은 이제 이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혼란 부분들을 좀 잠재우고, 이제 6대2나 8대0 인용되면은 우리 다음 2달 남은 대선에서 후보를 이제 내서 반드시 이재명 꺾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뉴딜리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죠. 다음.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께서 작전명이 코드 넘버 99이지 99명은 아니다. 그 이제 문제의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해커 이제 잡아갖고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이제 그 기사 관련해서 뭐 쭉 얘기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잡은 해커를 왜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갓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피말리는 심각한 삿바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시진핑 퇴진까지 압박하지 않을까 추정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조정진 대표가 하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진핑의 퇴진, 시진핑의 실각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박주현 변호사나 그 다음에 스카이데일리나 이제 이런 기사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박주현 변호사나 스카이데일리나 그 조정진 대표나 이런 분들을 특별히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트럼프가 임명한 DIA 국방정보국 사령관 임무를 바이든이 임명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떻게 하냐고, JTBC는 흑형 쪽에 물어보고 그걸로 선동 중,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라고, JTBC는 흑형 쪽에 물어보고 그걸로 선동 중이다. 이 사람은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은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이제 그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스카이데일리,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 해커를 이제 체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벌였는데,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 쪽에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라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에 이 박주현 변호사가 이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아서 이 스타라이트 볼이라고 하는 이제 무도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무도회 초청은 국내에서 이제 지금 박주현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마트 이제 정용진 회장, 그리고 아마 그 스카이데일리 이제 그 조정진 대표도 아마 참석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딱 3명만 초청을 받았고요.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이제 눈두장 찍으려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뭐 민주당에서 몇 명 갔었습니다.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국회의원, 지자체장 다 갔지만 이 스타라이트 가장 중요한 행사에 그런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안 보이더라. 우리만 초대받았다. 우리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인정하는 한 라인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한 라인 쪽에서 한 얘기가 이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나 아까 뉴데일리나 이런 이제 여러 보수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다 한결같이 아니라고 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이제 등소평입니다. 이제 등소평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이제 후계자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은 도광양해입니다. 도광양해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빛을 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길러라는 뜻입니다. 향후 100년간 미국에게 절대 도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이 중국이 미국하고 정면 승부에서는 이제 승산이 없기 때문에 향후 100년 동안은 이제 미국 말 잘 듣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은밀히 조용히 힘을 길러라 라고 등쇼평이 얘기하고 돌아가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1997년에 이제 이 등쇼평이 죽었습니다. 2013년에 들어오니까 15년 뒤에 이제 집권한 시진핑이 100년을 참으라 그랬는데 고작 15년밖에 못 참고 미국한테 지금 이제 대들기 위해 갖고 미국하고 승부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거죠. 유언을 무시하면서 미국에 도전해왔고, 그 결과 지금 중국의 이제 참패가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트럼프가 그 이제 미국에 대드는 시진핑을 이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다 벌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시. 예. 요걸 한번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 이 공산당은 이제 1967년에서 1976년 사이에 이때 이제 문화혁명이라 그래서 모택동이 이제 1인 독재를 하면서 이 중국의 역사가 이제 수천 년을 후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67년, 76년에 이제 사건을 이제 이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이런 사태, 문혁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모택동 이후에 들어온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정책을 펴서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경제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고요. 등소평은 97년에 사망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택동의 문혁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중국의 공산당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갔는데, 그게 바로 격대유전이라는 제도하고 10년 집권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대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등소평이 이제 중국이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회주의 파가 있고 이제 경제를 우선하는 파가 있는데, 이제 사회주의를 우선하는 파를 우리가 이제 뭐 교조파라고 하고, 모택동, 등소평 같이 경제를 우선하고
하는 파를 이제 실용파라고 했을 때 이 두 파 중에서 이제 실용파인 등쇼평이 다음 후계자를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 자기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쇼평은 실용파지만 다음 인물은 교조파에서 나와서 장쩌민이 93년에서 2002년까지 맡았고, 자기가 점 찍어 놓은 실용파 후진타오는 2003년 10년이 지난 2003년에 이어받고, 그래서 이제 이 각 그 주석이 10년 동안만 딱 이끌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모택동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장쩌민이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시진핑이 2013년부터 들어와서 2022년까지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내려오고 지금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 체제로 가면서 이 중국 공산당 이 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되게 지금 크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다음 이 후진타오가 아까 전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시진핑이 이 주석하기 전에 했던 사람이 후진타오입니다. 2012년까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 후진타오가 2022년 10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3기 연임에 들어가서 독재자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그 당대회에서 항의하는 후진타오를 이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 팔짱을 끼고 이제 잡아가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이 사진이 이제 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시진핑이 중국을 이제 자기 1인 독재 정당으로 이제 일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반대로 이제 이 실용주의 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심각하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부터 시진핑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에 이제 반감이 계속 엄청나게 커지게 만든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고요. 다음 장. 시진핑 이후에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중국에서 등쇼평이 그 도광량의 하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우리는 미국한테 한번 대들어보자, 미국을 꺾고 세계 최강국이 돼보자 하고 내세운 게 바로 중국몽이라는 겁니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중화민족이 이제 중국이 과거의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되찾겠다. 현대 시진핑이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는 현대 이제 미국이라는 그 이제 이 뭐랄까 절대 강국이 있는데 그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2012년 이제 이 총서기가 되면서부터 사실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동참하죠?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면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가 될 텐데, 이 문재인이라는 자는 나는 대놓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다 라고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지난 문재인 때 이후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기 위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다는 얘기죠. 다음.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이 문재인이라는 자는 신뢰를 못하겠다. 중국몽이나 처음 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이 25년 3월 24일 최근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장남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뭐랄까 이제 마쿠 실력자 역할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트럼프 장남이 한국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을 대놓고 했다는 거죠.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내린 평가라며, 트럼프 주니어는 부친이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주둔하는 의제에 대한 완전히 지지를 표명하는 태도가 아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 문재인이 그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거는
나는 미국 말고 중국 편에 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일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일본하고 관계를 지가 스스로 망쳐놓고는 트럼프 보고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아니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냐, 직접 네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당시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뭐 여러 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시진핑이 내세운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 두 가지 100년 목표와 세 가지 필수 경로에서 첫 번째 100년 목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게 창당한 게 이제 1921년입니다. 신해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신해 혁명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가 2021년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강, 샤오캉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를 집과 같이 따뜻하고 화목하고 예의로 서로 대하는 사회.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제 중국의 전 인민들이 다 누리는, 이제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복지국가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됐던 해에 시진핑이 이제 우리 샤오캉을 사회를 건설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중국의 지금 상황은 이 시진핑의 장담하고는 전혀 다르게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무려 9억 명이라는 겁니다. 예.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이제 13억 인구의 9억 명이면 이게 무슨 샤오캉 사회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진핑의 지도력에 심각하게 좀 타격을 계속해서 이제 끼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0년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이제 2049년입니다. 1949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의 이제 국민당을 몰아내고 이제 중국 전역을 통일한 게 1949년입니다.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하고 거기에 이제 이 뭐랄까 핵심 국가, 거기에 이제 패권 국가가 중국이 되겠다는 얘기를 시진핑이 대놓고 한 게 바로 이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몽에 문재인이 동참하게 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중국몽,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실천하는, 목표를 실천하는 세 가지 필수 경로가 사회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민족 대단계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이 중국 위주의 이제 사회주의와 이제 애국주의가, 그러니까 중하 이제 민족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짬뽕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이른바 중국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이후에 계속해서 동참했었고, 안타깝게도 그게 민주당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주 많이 있었다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다음, 그렇게 해서 막 추진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그 시진핑이 이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1대1로 사업인데, 사실 이 1대1로 사업은 지금 큰 규모의 미완성 프로젝트이자 실패작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1대1로에 따른 지금 이제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로 전달한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무려 500억 달러, 약 67조 원에 달한다는 거고요. 이 67조에 달하는 이 실제로 투자하기 한 돈하고 못 받은 돈하고 차이는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이제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도 최근에 1대1로 프로젝트를 탈퇴를 했고, 파키스탄에서도 1대1로 참여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붕괴하기 직전임을 1대1로 참여국들이 알게 된다면 그 즉시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려 할 것이다. 1대1로 프로젝트는 지금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막대한 중국 정부의 이제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이 다 사라질 위기라는 겁니다. 다음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최근에 국가안전부면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힘이 약하지만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훨씬 힘이 강한 조직입니다. 거기서 시진핑을 대놓고 한무제라고 비판했어요. 한무제가 뭐냐? 여기 보시면 국가안전부가 공식 그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한나라 경제 흥망과 국가안보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한무제는 한나라의 7대 그 황제인데 이 한무제 당시에 흉노족부터 포함해서 이제 이 뭐랄까 그 정복 사업, 이제 전쟁을 너무 막대하게 벌리다가 결국 한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 황제가 한무제입니다. 지금 결국 한무제를 얘기하는 거는 시진핑이 네가 하고 있는 중국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무제가 과거에 이제 그 뭐 수천 년 전에 했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제 위험 있고 멋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고 국민들 삶을 이제 궁핍하게 하고 나라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지금 미친 짓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국가안전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1대1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무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좀 나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년에 뭐 10%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는 유지하겠다 하는 이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8%가 문제가 아니고 2020년 이 저기 코로나 때 2.2%, 그 다음에 3%, 5%. 최근에는 5% 성장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면 중국 인민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궁핍한 경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무려 104%에 달하는 관세까지 여기 때려버리니까 중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그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면 시진핑에 대한 중국 국민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내의 반감이 커져서 결국은 시진핑의 실각으로까지 연결되게 되겠죠. 다음 증시가 말해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 관세 작심 비판해서 이제 미국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인이 자꾸 그러니까 지금 주가 폭락하고 그러지 않냐. 빨리 관세 돌려라라고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중국적인 관점에서 이제 허장성세하는 거죠. 이제 중국이 사실은 자기들이 못 살겠으면서 이제 중국이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미국의 여론을 일으켜 갖고 트럼프로 하여금 이제 관세 이제 부과하는 것 좀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지금 연합뉴스, 한국의 연합뉴스에서 그대로 받아 쓴다는 거죠. 시진핑 웃는다. 트럼프 무역 전쟁은 중국의 전략적 선물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얘기를 연합뉴스에서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트럼프가 매우 조만간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물리겠다. 미국은 부유해진다 하면서 상대국이 상호 관세 인하나 철회를 원한다면 대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가가 뭘까요? 중국 이외의 국가에는 중국하고 관계를 끊는 게 대가가 될 겁니다. 중국한테는 시진핑의 실각이 이 관세를 내리는 대가가 될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수출품들을 소비해 줘서 그걸 갖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이제 무역 위주로 경제가 성장한 이제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이 수출길이 막히면 당장 이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건드리는 거는 관세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자제시키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중국에서 실각시켜서 시진핑의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친미적인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게 그 목적인 거고요. 우리의 살 길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뜻에 맞게 우리가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여기 있군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